오늘 첫 번째 활동은 심판의 눈으로 경기 규칙을 이해하는 시간. 심판의 눈으로 경기 규칙 완벽 해설입니다. 배구 경기에서 자주 나오는 캐치볼, 더블 컨택트, 포이츠 같은 상황을 심판의 시선으로 다시 살펴봅니다. 전자오각과 수신호를 활용해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직접 보고 따라해 볼게요. 두 번째 활동은 배구 경기를 직접 운영해보는 시간입니다. 경기에는 선수뿐 아니라 감독, 코치, 심판, 선심, 기록원, 볼 리트리버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정식 경기 상황 속에서 배구 경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경험해봅니다. 마지막 활동은 오늘 경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각자 맡았던 역할은 어땠는지, 판정은 정확했는지, 서로 협력은 잘 이루어졌는지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이 시간은 다음 경기를 더 잘 만들기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먼저 주심부심이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각 동작을 따라하며 몸을 풀 거예요. 시그널 동작은 서비스, 인, 아웃, 터치아웃, 캐치볼, 더블 컨택트, 포이츠, 세트 종료, 코트 체인지입니다. 음악에 맞춰 신나게 따라해주세요. 준비, 시작! 자, 다음은 선심입니다. 손에 선심기를 들고 준비해주세요. 시그널 동작은 인, 아웃, 터치아웃, 안테나 아웃입니다. 신나게 음악에 맞춰 따라해주세요. 준비, 시작! 배구 경기는 속도가 빠르고 공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오가기 때문에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경기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규칙들을 심판의 시선에서 하나씩 정리해봅니다. 먼저 캐치볼입니다. 배구에서는 공을 손으로 오래 잡거나 잡아서 던지듯 처리하면 캐치볼 반칙이 됩니다. 특히 세트 동작이나 리시브 상황에서 공이 손에 잠시라도 멈추는 모습이 보이면 심판은 캐치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더블 컨택트입니다. 더블 컨택트는 한 선수가 연속으로 공을 2번 건드렸을 때 선언됩니다. 세트 상황에서 손이 따로 움직이거나 공이 좌우손에 나뉘어 닿으면 더블 컨택트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이츠, 즉 네 번째 터치 반칙입니다. 배구는 한 팀이 3번 안에 공을 넘겨야 하며 네 번째로 공이 닿는 순간 반칙이 선언됩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은 경기 중 가장 자주 등장하고 가장 많은 판정이 이루어지는 핵심 규칙입니다. 심판은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망설임 없이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구 경기에서는 심판도 순간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공의 속도가 빠르고 여러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헷갈리는 상황일수록 규칙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이 네트 근처에서 처리될 때
손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는지, 두 손이 따로 움직이지 않았는지 심판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공격 상황에서 선수가 네트를 건드렸는지 혹은 센터라인을 침범했는지도 중요한 판정 요소입니다. 공을 성공적으로 넘겼더라도 발의 위치는 반드시 자기 코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이 센터라인을 넘어가면 센터라인 침범 반칙이 선언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파이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손이나 팔, 몸이 네트에 닿으면 네트 터치 반칙이 됩니다. 강한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네트를 건드리지 않도록 동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스파이크 상황에서는 공을 처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발의 위치와 몸의 움직임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심판도 헷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경험과 함께 명확한 규칙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자주 헷갈리는 규칙을 집중적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주심은 모든 판정을 자신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역할입니다. 부심이 다른 판정을 내렸어도 자신이 옳은 판단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주심의 판단은 최종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오심이라고 판단될 경우 주장이나 감독을 통한 공식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재확인 과정을 통해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심입니다. 부심은 주심을 도와서 네트 터치 또는 전반적인 기록원, 경기 흐름을 읽으면서 판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선수 교체 등 경기 흐름이 끊기지 않게 경기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심입니다. 선심은 보통 코트 엔드라인 꼭지점에 한 명씩 총 4명이 필요합니다. 각 위치마다 라인을 앞의 라인, 옆의 라인을 보며 인아웃, 터치아웃, 안테나 아웃을 합니다. 선심은 도구를 이용하는데 선심기를 통해 판정을 합니다. 네 번째는 기록원입니다. 정식 기록으로는 득점, 서브 득점, 범실, 블로킹 득점, 디그, 리시브, 세트 성공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록할 기록지는 득점, 디그, 리시브, 범실, 서브 득점, 블로킹 득점을 기록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볼 리트리버는 서브하는 팀에게 볼을 전달해주는 역할인데요. 볼 리트리버도 4명이 배치가 됩니다. 코트에서 바깥쪽, 오른쪽, 왼쪽에 2명씩 양쪽에 배치합니다. 볼을 굴리는 순서는 2번에서 4번, 4번에서 3번, 3번에서 1번 순서입니다. 서브는 4번, 1번이 서브하는 학생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공은 3개로 돌리는 형식입니다. 배구 경기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기 방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경기에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하지 않으면 경기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앞서 팀을 구성하고 각 역할을 분명하게 나눕니다. 역할은 고정되지 않고 로테이션을 통해 여러 역할을 경험합니다. 경기 방식은 정식 경기 규칙을 바탕으로 하되 학생들이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배구 경기에서 감독과 코치는 코트 밖에서 경기를 바라보며 팀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감독은 경기 전체의 흐름을 살피면서 어떤 상황에서 공격을 시도할지, 언제 수비에 집중할지 판단합니다. 또한 작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팀에게 지시를 내리고 경기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코치는 감독을 도와 선수들의 상태를 살피고 체력이나 부상 여부를 확인하며 교체가 필요한 상황을 관리합니다. 기록원은 경기 중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을 맡습니다. 득점 상황과 경기의 흐름, 판정 결과를 기록지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점수와 경기 진행 상황을 관리합니다. 기록이 정확해야 경기 결과가 명확해지고 판정에 대한 혼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록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역할이지만 경기가 공정하게 마무리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며 경기 전체를 차분하게 바라보는 집중력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실전 경기에 앞서 각 역할에 대해 구역을 나눠서 배워볼까요? 배구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 주심, 부심, 선심, 기록원, 볼 리트리버 역할을 나누어 활동합니다. 각 역할은 5에서 6명씩 한 팀으로 구성합니다. 주심은 시그널과 경기 규칙을 적용하며 경기 전체 흐름을 이끌고 부심은 주심을 보조하며 판정을 함께합니다. 선심은 라인 근처에서 인과 아웃, 터치아웃 상황을 판단하고 시그널로 전달합니다. 기록원은 경기 기록지를 사용해 득점과 판정 내용을 정리하며 점수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점수판은 상대팀이 득점할 때마다 점수를 올리는 역할로 기록원이 담당합니다. 볼 리트리버는 공을 회수해 서브를 치는 학생에게 전달하며 경기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활동은 주심에서 시작해 부심, 선심, 기록원, 볼 리트리버 순서로 이동하며 정해진 시간마다 역할을 바꾸어 모든 역할을 경험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면 학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실전 경기를 직접 운영합니다. 선수들은 공만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포지션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경기에 참여합니다. 먼저 1번 자리인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입니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팀의 중요한 공격수, 즉 에이스입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잘하는 선수, 모든 능력이 뛰어난 선수를 배치합니다. 2번은 세터입니다. 공을 받고 올려줘야 스파이크를 할 수 있겠죠?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게 세트하는 포지션이 바로 세터입니다. 3번은 아포지 스파이커입니다. 보통 공격을 제일 잘하는 선수를 배치하는데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어려움이 있는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공격력이 제일 뛰어난 학생을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4번은 백차. 세터가 뒤로 올리는 세트를 때리는 선수입니다. 4번 자리는 수비가 많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비도 좋은 선수를 배치합니다. 5번은 앞차, 때리는 선수입니다. 가운데 스파이크를 공격하는 자리인데 앞차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많은 리시브를 받는 포지션입니다. 6번 자리는 미들 블로커 포지션입니다. 키가 크고 블로킹 능력이 뛰어난 선수를 배치합니다. 7, 8, 9번은 각 위치에 7번 레프트 백, 8번 센터 백, 9번 라이트 백, 리베로 역할입니다. 수비 능력이 뛰어난 선수를 배치합니다. 보통 정식 경기 점수는 3판 2선승제 25점 또는 5판 3선승제 25점입니다. 저희는 3판 2선승제 21점을 해볼 건데요.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듀스인데요. 듀스는 21점을 따내야 승리하는데 양팀이 스코어가 20대 20인 상황에서 21점을 먼저 따내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2점을 연속으로 득점해야 이기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20이면 22대 22여야 이기는 거죠. 어렵지 않죠? 우리 시작해볼까요? 준비, 시작! 경기가 끝났다고 배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방금 진행한 경기를 다시 돌아보며 어떤 역할이 가장 어려웠는지, 주심과 부심의 판정은 규칙에 맞게 정확했는지, 선심과 기록원, 볼 리트리버까지 각자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또한 역할과 역할 사이의 협력은 잘 이루어졌는지, 경기 흐름을 방해하는 순간은 없었는지도 돌아봅니다.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음 경기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 경기에서는 더 정확한 판정과 더 원활한 협력으로 경기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다음 경기를 더 잘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그럼 오늘의 활동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심판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들이 코트 밖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미션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나요? 여러분들은 발리볼 챔피언이 되기 위해 배구 심판법 전략 전술을 수행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도전해봐요.